안녕하십니까, 엄태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2류오염물을 공부할 차례죠. 자, 제2류오염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우리가 배웠죠. 가연성 고체. 자, 가연성 고체란 의미는 그렇죠. 가연물이라는 의미예요. 가연물. 자, 가연물이어가지고 연소 속도가 빠르고, 그죠? 산화제하고 접촉을 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가연성 고체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소화를 했을 때 물을 쓰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었죠. 여기에는 철마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 이런 것들은 물을 쓰면 뭐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저장 취급 시에 이제 물과의 어떤 그 접촉을 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2류오염물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게 좀 적긴 해요. 뭐 등급 자체도 이제 오염성이 좀 낮고 2등급이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품명과 지정 수량 등급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질. 자, 얘의 성질은 가연성 고체다. 잘 타는 물질들만 모아놨다. 이거죠. 자, 황화인,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밖에 총량이 정하는 것, 인화성 고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암기. 황, 적, 황, 철, 마, 금, 인. 이렇게 황, 적, 황, 철, 마, 금, 인 해서 여기 1, 5, 10 1, 5, 10 이렇게 암기를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1차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암기하면 더 좋겠죠. 황적한 청마금인 1, 5, 10. 자, 오염 등급, 지정 수량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는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교재 보시면 양거로 2번 정의 나오네요. 가연성 고체의 정의. 양가로 2번에 정의 나오죠. 정의. 자, 정의도 충분히 뭐 물어볼 수 있죠. 네, 문제 내기 좋잖아요. 첫 번째가 가연성 고체네요. 자, 가연성 고체가 정의 어떻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오염성과 인화의 오염성이 있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네요. 발화의 오염성. 인화의 오염성. 자, 요거 키워드죠. 자, 발화와 인화. 이 오염성이 있는 물질이 가연성 고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황. 자, 유황도 1차에 이제 정의 물어보는 게 종종 나왔었죠. 자, 유황은 순도가 몇 프로요? 60 중량 % 이상인 것. 자, 이상인 것. 이거를 유황이라고 했다. 그 이하는 이제 유황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이류연밀 유황을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유황을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 얘가 오염물일지 아닐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라는 게 있죠. 거기에 쭉 보면 유황 성분에 대한 어떤 그 유해성, 뭐 보관 방법이라든지 취급 방법 쭉 나와 있고, 맨 끝에 보면 법적 적용해가지고 얘가 그 몇 류오염물인지 딱 나와 있죠.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성분을 보면 돼요. 성분이 몇 프로냐? 59% 중량 %다. 그럼 오염물이 아니죠? 오염물 안전관리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을 저장 취급을 할 때 이 성분이 있는 물질들은 반드시 확인해서 오염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죠. 자, 60 중량입니다. 그 다음에 철분 나오죠. 철분. 자, 수치만 보시는 거예요. 자, 철분은 뭡니까? 자, 분말로서 50이죠. 53 마이크로미터. 자,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 자, 그 얇은 어떤 그 체가 있겠죠.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이네요. 50중량 퍼센트 미만이죠. 미만인 것. 얘를 철분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53, 그다음에 50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금속분 있네요. 금속분. 자, 금속분은 뭡니까?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류,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 자, 이거죠. 금속분의 종류도 물어볼 수 있죠. 제2류 우연물의 가연성 고체인 금속분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써야죠.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 그죠? 거기에 구리, 니켈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써요. 구리, 니켈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외의 분말이니까. 거기에 수치가 뭡니까? 150 중량, 150 마이크로미터네요.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얘가 중량이 마찬가지로 50이죠.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만 제외. 자, 금속분은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통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입니다. 외의 금속. 자, 5번째.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인가요? 자, 인화성 고체 하기 전에 마그네슘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죠. 이것도 나올 수는 있죠. 마그네슘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제외되는 것. 자, 제외되는 것이 2mm체죠. 2mm체. 자, 2mm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 얘네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직경이 2mm 이상이죠. 직경이 2mm 이상. 자, 2mm 이상인 것도 막대 모양도 제외한다. 좀 큰 것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자, 6번. 자, 인화성 고체가 있네요. 인화성 고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자, 인화점이 40도 미만. 자, 미만인 고체를 인화성 고체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의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양가로 3번 교재. 우연물의 일반적인 성질 있죠? 우연물의 일반적인 성질. 자, 얘는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자, 환원성 물질이죠. 자, 환원성 물질. 그쵸?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빠르죠? 자, 이런 뭐 특징이 있죠. 연소 속도가 빠르다.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연소율이 크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위험성은 뭐 이런 게 다 위험성인 거죠. 자, 그러면 저장 취급 관점 한번 볼까요? 저장 취급 관점. 자, 당연히 가축마 피해야 되죠. 가열, 충격, 마찰 이런 것들, 열, 고온체 뭐 이런 걸 피해. 위험물의 공통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환원성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원성 물질이니까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죠. 산화제. 대표적인 게 인류와 육류죠. 인류와 육류. 뭐 오류도 되겠네요. 오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저장 취급 볼 때는 물과의 어떤 관점을 보자고 그랬죠. 철막음. 얘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죠. 이제 물과 만나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을 막아야 된다. 그죠? 이게 저장 취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교재 보면 소화 방법은 이쪽만 알면 되겠죠. 철막음,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소화를 한다. 나머지는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반응식 봐야죠. 제2류염물의 반응식 같이 보죠. 자, 반응식은 상대적으로 인류보다 좀 적죠. 네. 제2류염물의 반응식. 자, 3황아린 연소식. 자, 3황아린 화학식이 이거죠. P4S3. 자, 연소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연소고요. 자, 얘는 그 황과 인이 타는 거기 때문에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이 나온다. 자, 그죠? 이산화황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3황아린 연소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5황아린도 뭐 똑같죠? 예, 기본적인 거죠. 예. 자, 기본적으로 오산화인과 이산화황이 나온다. 자, 요게 중요하죠. 또 여기서는 예. 자, 5황아린이 물과 만났을 때, 자, 물과 만나면 우리가 1차 때 많이 했죠. 황화수소와 인산이 나죠. 황화수소와 인산. 그죠? 인산. 얘는 인산이에요. 인산. 얘는 황화수소. 자, 여기에 7황아린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황아린의 종류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자, 7황아린도 얘도 똑같아요. 특징이 물 만나면 황화수소와 인산이 나오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던 쟤를 물어보던 이렇게 나온다. 자, 정린의 연소식, 그죠? 자, 오산화인이 나오네요. 정린하면 따라갈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정린하면 따라갈 게 황린이 있죠, 황린. 자, 황린은 얘가 몇 류염물이죠? 3류염물이에요. 3류염물의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황린은. 자, 근데 얘도 가연성 물질인데 왜 3류에 들어갔냐? 왜 그러냐? 복수성상 물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1차 때 언급을 했었죠. 황린 같은 경우에는 2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3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류 염물이 더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얘를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3류로 편입을 시킨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P4죠. 자, P4 얘도 이렇게 나오죠. 연소하면 우리 배웠잖아요. 오산화인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둘이 동소체임을 우리가 알아냈죠. 뭘 가지고 연소생성물이 동일하다는 걸 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가연물에 대한 연소식이었고요. 연소방정식, 연소식. 자, 이제는 그 금속류들, 철마금을 가지고 물과의 어떤 반응식을 보는 거죠. 자,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이 연소했을 때 산화마그네슘이 나오네요. 그죠?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자, 당연히 물과 반응하니까 수산화마그네슘 나오겠죠? 거기에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나오죠. 자, 알루미늄 물과 반응했죠? 알루미늄 물과 나오면 수산화 알루미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자, 산과 반응했어요. 자, 산과 반응해도 자, 마찬가지란 얘기죠.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나온다. 자, 가연성 가스인 수소. 왜? 얘가 연소 범위가 4에서 75죠. 4에서 75%라 엄청나게 연소 범위가 넓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수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이걸로도 알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얘를 가지고 위험도 계산해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폭발 등급에도 그렇죠. 폭발 등급에도 얘가 C였죠. C에 이제 안전 틈새할 때도 이 적용가스가 얘였다는 얘기죠. 아세틸렌하고 수소. 그만큼 얘가 위험해서 중요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마그네슘, 철분 다 동일한 거죠. 마그네슘, 철분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자,
자, 여기는 그렇죠? 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3이 붙은 거예요. 자, 얘는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여기 2가 붙은 거고 마이너스 1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가니까 여기 3이 붙은 겁니다. 염소는 마이너스 1가고. 이렇게 전 시간에 좀 요 내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류에 대한 그 연소 방정식, 철마금에 대한 물과의 반응식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네모 2번 각 우연물의 종류 및 물성 이렇게 되네요. 우연물의 물성. 자, 황화린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자, 황화린. 자, 황화린의 동소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동소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연소 생성물로 확인한다. 그죠? 네. 자, 황화린 하면 크게 대표적인 게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자, 기본적으로 화학식 다 알아야 되죠? 화학식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착화점 정도는 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연소식. 좀 전에 했던 연소식. 얘에 대한 연소식, 얘에 대한 연소식, 얘에 대한 연소식. 그리고 얘에 대한 물과의 반응식, 얘에 대한 물과의 반응식. 요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가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 교재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장 및 동그라미 3번 저장 및 취급의 그 밑에 박스 있죠? 착화점이 낮은 순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착화점. 착화점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되죠. 황린이 34도인가요? 상당히 낮죠. 그죠? 상당히 낮죠. 그 다음에 3황화린 요 나와 있죠. 100도, 3황화린 100도. 그리고 정린이 210도. 260도. 이 세 가지는 착화점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밑에 3황화린 나오네요. 3황화린 연소식 우리가 좀 전에 했죠. 그죠? 연소하면 5산화인과 2산화황이 나온다. 시험 문제 잘 나왔죠? 그래서 얘에 대한 그 연소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오는 건 똑같아요. 얘 연소하든 나오는 거는 오산화인. 그죠? 오산화인이 나오는 거죠. 오산화인과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개수만 맞출 줄만 알면 돼요. 개수 맞추는 거는 뭐 그 많은 연습을 통하면 쉽게 뭐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황화린. 자, 5황화린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5황화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5황화린도 그렇습니다. 물과 만나면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황화수소와 인산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 대한 반응식. 뭐 좀 전에 다 했던 거니까 반응식.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연소식. 요 정도 두 가지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7황화린에 대해서 물어봤다 하면 요거 똑같아요. 나오는 물질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꼭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갈 건 5황화린. 5황화린의 그 용도가 뭘로 쓰인다고 되어 있나요? 섬광제, 윤활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섬광제, 윤활유, 그 다음에 윤활유 첨가제, 그 다음에 의약품인가요? 그 다음에 의약품 뭐 이렇게 이런 곳에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용도 주고 물질 물어볼 수도 있고, 얘에 대한 용도가 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추가로 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죠. 자, 7황화린 뭐 보시고,
교재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정린 나오네요. 정린. 자, 정린. 정린이 화학식이 P죠. P. 자, 정린. 자, 정린의 연소식 뭐 알아야 되고 뭐 해봤으니까 뭐하고 이거 요거의 이제 제조법 한번 볼까요? 제조법. 정린의 제조법은 뭐 1차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황린이죠. 황린을 공기 차단하는 거죠. 공기 차단해서 260도로 가열해서 정린을 만든다. 예, 정린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린의 연소식, 연소 반응식 한번 해볼까요? 정린의 연소 반응식. 자, 정린이 산소와 만나는 거죠. 산소와 만나는데 얘가 연소되면 우리가 그 결과물을 알고 있죠. 그 오산화인이 나오는 거죠. 오산화인.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개수를 맞추면 산소가 뭐 두 개니까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겠네요. 이게 연소 방정식이에요. 연소 방정식. 자, 이 연소 방정식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린하면 또 떠올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황린이죠, 황린. 자, 황린에 대한 연소 방정식 같이 볼까요? 황린. 자, P4죠. 산소와 반응하죠. 얘도 동일하게 P2O5가 나오죠. 오산화인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산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네요. 얘가 여기가 2개가 되죠. 2개가 되고 5가 되네요. 자, 그럼 맞죠? 자, 얘. 자,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네요. 자, 연소 생성물이 동일하다. 이걸 뭘 알 수 있다? 동소체임을 알 수 있다. 동소체임을 알 수 있다. 자, 동소체는 연소 생성물로 확인한다. 자, 문제 내기 쉽죠? 자, 문제 내기 좋죠? 자, 그럼 그 밑에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황린과 정린을 비교한 겁니다. 자, 화학식. 자, 독성은 황린만 있죠. 연소 생성물. 그 다음에 용해도 이런 거 필요 없고,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린과 정린은 동소체이다. 연소 반응식은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위험성은 황린이 훨씬 크죠. 자, 황린을 자, 공기 차단해서 260도 가열하면 얘가 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다음 페이지 보죠. 양가로 3번 보면 유황 나오네요. 유황의 동소체. 자, 종류는 알고 계셔야겠죠.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 황의 동소체를 쓰시오. 3가지 쓰시오. 이렇게 하면 단사황, 사방황, 고무상황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황의 특징은, 자, 황 성분이 있다는 것은 뭐 냄새가 난다는 거, 계란 썩은 냄새, 이런 특유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황 성분은 황에 대한 어떤 그 특징, 이제 불쾌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불쾌한 냄새가 난다. 냄새죠, 냄새. 그리고 장치를 부식을 시키죠, 얘가. 그죠? 장치를 부식을 많이 시킨다. 이런 특징이 있죠. 네, 당연히 연소식 한번 보면 뭐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연소식, 황의 연소식, 이산화황. 독성가스인 이산화황이 나온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철분 나오죠. 자, 철분은 그쵸, 얘는 물과 만나면 수소 나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금속분.
자, 금속분, 양가로분, 금속분 보면 종류 나오죠? 알루미늄분, 아연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분 쭉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알루미늄분 중에서 그 반응식 있죠? 자, 산알칼리와의 반응식. 자,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알루미늄. 네, 이렇게 산화알루미늄. 산과 반응했을 때 염화알루미늄과 이제 수소가 나오고, 물과 반응했다. 수산화알루미늄과 수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산화칼륨과 반응했어요. 염기와 반응해 염과 반응했다. 그러면 알루미늄산 칼륨 그리고 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화 제2철 알루미늄과 만나면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렇다 쳐두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는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반응식에 대한 암기. 그죠?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 범위 물어볼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예를 들어서 100kg 반응했을 때, 물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수소 가스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계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양가로 6번 마그네슘 나오네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도 동일하죠? 자, 마그네슘도 보시면 동일해요. 물과 산과의 반응. 자, 물과 반응해요.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 자, 염산과 반응합니다. 자,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자, 황산과, 얘도 산이니까 황산 마그네슘과 수소. 자,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다 동일하게 한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보시면 마그네슘이 뭡니까? 마그네슘이 질소와 만났을 때, 질소와 결합했을 때 얘가 지라 마그네슘이 나오네요. 그죠? 지라 마그네슘. 그 산과에 반응했을 때는 산화 마그네슘 나오는 거는 뭐 했었는데, 요거 하나 해놓으면 추가로 이제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마그네슘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뭡니까? 이제 질소의 반응식. 자, 질소가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지라 마그네슘 이렇게 나오네요. 지라 마그네슘. 자, 개수를 맞춰보면 3개의 마그네슘과 여기서 여기 3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요거 추가로 같이 암기를 해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양가로 7번에 인화성 고체 나오죠. 인화성 고체. 자, 인화성 고체는 우리가 이제 정의해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인화성 고체라고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종류가 나오죠. 고용알콜, 메타알데히드, 제3부틸알콜. 그죠? 이제 여기에서는 인화성 고체는 정의하고 종류, 고용알콜, 그 다음에 메타알데히드, 제3부틸알콜. 정의와 화학식은 같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2류 연물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봤고요. 하여튼 제2류 연물 종류 황적항 철마금인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연물에 대한 그 연소식, 그리고 철마금에 대한 물과 산과의 반응식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2류고요. 2류 연물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3류 연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